네, 마지막입니다. 84강 실명법에서 계약 명의신탁.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 생각하기 전에 유형 하나 파악해야 되니까 갑하고라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이 있고 병이 매도인이고 신탁자가 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었습니다. 등기 명의신탁.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다시 한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수탁자한테 등기 명의만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약 명의,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명의는 신탁자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은 등기 명의뿐만이 아니라 계약 명의까지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항상 을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다 이거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데 계약 명의까지 을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을이 가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을이 바로 매수인이 되고 병은 당연히 매도인이 되겠죠. 그리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격려를 합니다. 그럴 때 계약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는요. 법률 관계는 매도인 즉 병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이 선의인 경우 이 부분을 실명법 4조 2항 단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4조 1항에 따라서 무효지만 명의신탁 약정 무효의 원칙 그렇지만 이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등기가 유효라는 말은요. 이 매매 자체도 당연히 유효입니다. 그 말은 이 친구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다시 하나만 확인할 거. 지금 여기에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3대 갑은요.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를 말소를 하고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아와서 소유권을 이때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갑과 이 병의 매매 계약은 유효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갑이 지금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을 했죠. 매매대금을 지급을 했다. 그랬을 때 그 매매대금을 갑이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매매계약이 유효면은요. 매수인은 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3대에서 대는요. 병한테 줬던 매매대금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 받고 끝난다.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그 다음에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는 유효.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이때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였고요. 지금 갑이 준 매수자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요거는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103조 무효는 아니다. 그러므로 뭐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느냐?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받느냐? 아니면 자기가 줬던 매수 자금이냐? 이제 우리 판례가 여기에 실명법 시행 전에는요. 부동산 자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명법 시행 후에는 부동산은 못 받고요. 그냥
자기가 줬던 이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쭉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2013년, 2017년, 2015년 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모두 다 실명법 시행 후입니다. 시행 후.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참고만 하시고 매수자금. 다시요. 3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돈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대위에서 말소하고 물론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죠. 유효하니까 소유권 받고 끝납니다.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요. 3대 계부. 뭐 받고 끝난다? 돈 받고 끝난다. 돈. 물론 여기는 지금 매도인이 선의일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들의 그 법률 관계들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 이는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로 하여금, 자, 수탁자가 매수인이죠. 매도인 병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명의신탁 관계이다. 이때 신탁자는 갑이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을이라고 하려면 우선 계약 당사자 확정 작업을 통해서 을이 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사례 연습 이걸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이제 아래는 매도인 병이 악의인 경우, 선의인 경우 먼저 봅니다. 2017년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 여기가 지금 매도인이 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에 갑에게 인도하였다. 갑,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자, 선이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 무효의 원칙. 2번, 등기는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는 유효하니까 엑스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소유자가 을이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니까 3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4번과 5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고 5번,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매수 자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6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이거는 매수 자금, 매매 대금에 불과하니까. 7번, 8번은 약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친구죠, 친구. 명의신탁 약정 무효 원칙. 그래서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엑스토지 이전 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등기도 무효. 확인되셨나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러니까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다음에 8번,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무슨 말이냐? 실명법에서 이때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실명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으로 100억 원을 줬다. 그러면 부동산 자체를 줄 수는 없지만 요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죠. 그러나 돈이 있어야 주죠. 그래서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대물 변제죄로 이 부동산을 줬을 때는요. 그때는 유효성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후적으로 갑과의 사이에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매수자금 반환 의무 이행에 가름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갑 앞으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고 판례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이 병이 악의인 경우의 법률관계는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수자금 주고요. 다음 병 소유의 부동산 이것도 역시 계약 명의신탁이니까 을이 가가지고 매매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을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격려했다. 근데 이 병이 악이다. 그러면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병이 선이면 그때만 요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병이 알았다면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수인은 을인데 매수인은 병과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이 매매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계약 명의신탁은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 받아갈 수 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매매계약은 유효. 수탁자가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매매계약은 유효. 그러나 이때 병이 악이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이때는 요 매매계약도 무효라는 겁니다. 매매계약도 무효다. 그래서 만약 을이 지금 병한테 대금을 줬죠. 그 다음에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병의 을에 대한 대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을명의 등기가 무효지만 요 을이 이렇게 정한테 처분을 해버리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을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봐야 소유권 이전은 안 됐다. 그러니까 여전히 병이 매도인 병이 소유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냐면요. 이러한 경우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매매계약은 지금 을이 체결한 거지 갑하고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판례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온 거냐면요. 자, 을이 돈 줬고 등기했는데 결국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매매가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가 무효가 됐다는 사정에 의해서 당연히 매수인의 이 계약은 매수인의 지위가 갑에게 귀속되는가? 만약 이 매매가 무효여서 갑에게 매수인의 지위가 귀속이 된다라면 그때는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이 갑에게 이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수탁자 을과의 매매계약에 따라서 을 명의로 엑스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갑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을 명의의 이전 등기도 무효이다.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도 무효이다.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 병이다. 그러므로 소유자 병은 무효등기 명의인 을에게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니까 이 매매가 무효라고 해서 매수인의 지위가 갑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니까 갑은 병에 대하여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수탁자 을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약정 무효, 등기 무효를 그냥 제3자 정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